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를 주제로 그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저도 나름대로 그냥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봤는데 요 지역지리 파트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들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공업, 그럼 도시, 지역 통합과 분리 요 세 가지 내용들로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면서 우리 해봤던 것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더럼이라고 하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도의 가나 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업에 대한 공업 파트 질문이죠.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가나 여기서 대략적으로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영국이었고 영국의 중서부 여기 리버풀 맨체스터 뭐 있는 지역 여기가 산업혁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가는 전통적인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석탄과 철광석을 기준으로 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원료 산지 중심의 공업지역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알자스, 로렌, 루르자르 뭐 이렇게 작센 뭐 이런 데들이 석탄이 나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나는 여기에서 뭐 고갈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석유로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원료의 수입과 수출이 그 중요한 해안가, 하운, 해운이 발달한, 교통이 발달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했죠. 그래서 해안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 로테르담, 네덜란드. 여기서 라인 강도 만나고 바다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가에는 실리콘 글렌,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실리콘 글렌은 이쪽 위쪽에 있고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이쪽에 있잖아요. 얘네들은 첨단 산업 단지이기 때문에 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나는 석탄 및 철광석 산지를 중심으로 공업 발달이 딱 가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가는 나보다 공업 발달의 역사 길다. 당연히 전통적인 거니까. 산업혁명 가장 먼저 일어난 거니까. 자, 나는 가보다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것도 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쉽게 하면 됩니다. 안 쉽죠? 여기 보시면 유럽 하면 유럽의 전통적, 그 다음에 해운 하원이 발달한 곳으로 이동,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곳인데,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실리콘 글렌, 실리콘이 반도체의 원료라고 했었잖아요. 실리콘 밸리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뭐 이런 데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전통적인 공업지역은 석탄 및 철광석 산지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통적이니까 공업 발달의 역사가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해운 하원이 발달한 곳은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이 유리한 곳이다라고 쉽게 정리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웠어요. 자, 2번 이제 미국의 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지도 ADA 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가 나와 있고, B는 미러키, 시카고, 디트로이트. 올해 수능에 뭐 요 구체적인 도시를 알아야 답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뭐 미국 도시 위치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출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C는 보스턴, 네, 유럽이랑 가장 가까운데 뉴 잉글랜드 공업지역. 휴스턴, 뉴 올리언스, 여기도 멕시코만 연한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5대5 연한, 그다음 뉴 잉글랜드, 그다음에 멕시코만 연한, 그 태평양 연한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A는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편리한 운하를 바탕으로. C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럽이랑 가장 가까운데 여기 슉슉슉 보스턴 차 사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B에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실리콘밸리가 있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아닙니다. 자, C 보겠습니다. C의 보스턴에서는 헐리우드를 중심, 헐리우드, 로스앤젤레스. 틀린 설명. 자, D
D는 텍사스주 일대의 풍부한 석유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했다. 여기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주.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멕시코만 연안에는 석유가 많이 있다. 그런 걸로 석유화학 공업들이 발달했다라고 했었어요. 자, AD 중에서 공업 발달의 역사는 A가 제일 긴 게 아니라 C가 제일 길겠죠. 얘가 가져오면 되겠죠. 자, 여기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부 아메리카 여기도 전통적인 공업지역, 뭐 공업지역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공업지역에는 뉴 잉글랜드 공업지역이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그다음에 편리한 요원하고 편리한 운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실리콘밸리가 있는 것은 이 전통적인 공업지역. 네, 여기가 태평양 연안 어디에서 쓰셨는지 좀 모르죠. 첨단 산업의 태평양 연안 공업지역이고 여기에 실리콘밸리가 있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말고 로스앤젤레스에는 할리우드가 있다.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이 첨단산업 지역은 태평양 연안뿐만 아니라 멕시코만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뭐 첨단 산업이라고 하긴 그런데 석유화학 공업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냐면 휴스턴 이런 데들에 석유화학 공업들이 있다라는 거 정리했고, 네, 이 정도. 공업 발달의 역사는 어디가 가장 기냐면 뉴 잉글랜드. 이 정도 된다라고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그래프는 가나주의 주요 제조별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태평양 연안 캘리포니아고요. B는 무슨 준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B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대5 연안 공업지역, 여기는 태평양 연안 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면 특이한 게 있죠. 나는 운송 장비만 원툴이죠. 거의 운송 장비만 하고 컴퓨터 및 전자제품 거의 없는데 가는 컴퓨터용 전자제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운송 장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공업지역, 얘네들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나가 비고 가는 실리콘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첨단 컴퓨터 산업들이 많아서 컴퓨터 및 전자제품이 많은 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의 주요 도시로는 디트로이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디트로이트는 아까 여기 자동차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가는 썬벨트, 나는 러스트벨트에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나는 썬벨트와 러스트벨트 우리 같이 했었죠. 러스트가 녹슨이라는 것이고 썬벨트는 좀 따뜻한 거라서 위도 37도 이하. 예전에는 철광석이랑 석탄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공업지역을 했지만 좀 더 따뜻한 데에서 내려오려고 공업지역들이 메리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썬벨트라고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자, A는 B보다 운송장비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A는 B보다 제조업 출하액, 이 그래프 보는 거죠. 가나를 구분할 수 있고 얘는 한 60억 달러, 10억 달러니까 600억 달러지만 얘는 10억, 100억, 10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B보다는 틀린 설명. B가 더 큽니다. 자, 가는 A, 나는 B다. 여기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는 겁니다. 니은, 리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정리해보면 이것도 공업지역에 관한 설명이고 미국의 공업지역과 관련된 북미의 공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부 아메리카에. 자, 이렇게 보면 주요 도시로는 디트로이트가 있다. 이 도시까지 외워야 되나 싶지만 여기는 디트로이트
그다음에 자동차 공업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러스트 벨트에서 썬벨트로 이동한다. 그래서 러스트 벨트에서 썬벨트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고, 이 썬벨트가 얘네들이 썬벨트라는 거죠. 경기 썬벨트 하고 얘랑 이렇게 관련 있게 이렇게 얘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해볼게요. 운송장비 출하에 자동차 공업이고, 다른 말로는 장비다 라는 거. 3번 쉽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 글의 가나 도시를 지도에 A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템스강 런던입니다. 빅벤, 타워 브릿지, 세인트 제임스 파크, 하이드 파크, 빅벤, 런던, 영국의 런던. 여기 런던. 오랜 역사에서 비롯한 예술과 패션 및 유행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에투알 개선문. 노트르담 대성당 이제 다시 재개관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 프랑스 파리죠. 그래서 잉글랜드 영국 밑에 여기 육각형 모양의 D 파리. 그래서 정답은 CD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딱히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식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런던, 파리, 에펠탑 여기 적어야 되네. 런던, 뭐 이런 거. 템즈강. 여긴 강 뭘까요? 센강.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처럼 문제를 내줬던 문제라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지도 미국 뉴욕과 주변 지역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제가 많이 풀어줬었습니다. 자, A, B 이렇게 나눴고, 자, 이 A, B는 우리가 배웠을 때 도심과 주변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도심이라고 하는 곳은 중심 업무 기능, 은행, 법률, 회사, 보험회사 이런 거, 파이어 산업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얘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A가 도심이다. 미국 뉴욕의 도심이 어딘지 모르지만 맨해튼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는 문제 어딘지 잘 모르지만 뭐 퀸즈라고 하는데 잘 모르지만 주거 지역으로 이용되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A 보시면 이런 거에서 도심과 주변 지역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A는 출근 시간대 통근 통학 인구의 유출이 발생한다.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출근할 때 통근 통학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들은 여기로 모이겠죠. 그래서 순유출 틀린 설명. B는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상주 인구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낮 동안의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주거 지역이에요. 그럼 아파트 생각하시면 낮에는 텅텅 비어 있잖아요. 여기 어디로 가? 여기로 간다는 거죠. 틀린 설명. 자, A는 B보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구 공동화 현상. 밤에 여기 출근했다가 갑자기 퇴근하면 여기 텅텅 비어버린다는 거. 주거 지역으로 이용 안 하고 학교 같은 느낌이라고, 학교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야근하는 사람들 빼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B는 A보다 상업용 건물의 평균 축수가 적다라고 했는데 상가 건물은 A가 높을까 B가 높을까? 주거지역이 높을까? 여기 도심 한가운데가 높을까? 그쵸? 도심 한가운데가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디귿리을이 될 겁니다. 네, 디귿리을 맞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도시 내부 구조 내용들이죠. 이렇게 놓고 볼게요. 현대 도시의 내부 구조. 그래서 도심과 주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도심은 출근 시간 대에 통근 통학 인구의 유입이 발생하는 거고,
주변 지역은 죄송합니다. 이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은 지역 어디냐면 도심이죠. 그래서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은 곳. 반대로 주변 지역은 상주 인구가 주간 인구보다 많은 곳. 이렇게 돼.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수정하면 표로 만들어도 딱 깔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 도심 인구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상업 현상 상업용 건물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건물의 평균 층수가 높다 라고 하는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평균 층수는 낮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끝났습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6번. 지도는 두 경제 블록의 회원국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 통합의 사례 했었습니다. 자, 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됩니다. 과거 나프타였고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바뀌었죠. 최근 트럼프가 관세 매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유럽연합, 영국이 빠져나온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의 회원국 간에는 노동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됩니다.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동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그 멕시코랑 미국 사이에 그 경계선이 엄청 막힌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는 자본은 마음대로 그나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노동력은 좀 어렵다 이런 것이 있고요. 자, 나의 회원국은 모두 유로화를 단위화폐로 사용한다. 모두 사용하는 건 아니다. 대부분 사용하고 앞에는 전체, 뒤에는 지역의 특수성 이런 화폐들을 쓴다고 했죠. 자, 가는 나보다 USMCA는 EU보다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이 낮다. 그쵸? 왜냐면 나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의회, 유럽 의회도 만들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더 통합 수준이 높은 것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정답은 그럼 3번이네요. 나는 가보다 역내 총생산이 많다. 나는 가보다. 나가 아주 살짝 역전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 혼자도 뭐 거의 2배 간다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고요. 자, 나는 가보다 총 무역액 중 역외 무역액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는 지역 안에서 이렇게 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은 특징들이 있는 거고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가 엄청 가장 높은 편이고요. 이 가는 미국이 얘네들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도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역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문제 풀어볼 수 있었어요. 자, 이것도 지역 통합과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사례인데 비교하는 거죠. 자, 유럽은 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또 강 했고요. 북부 아메리카는 이동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제하잖아요. 노동력 통제. 노동력을 중심으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유럽은 유로화 사용을 하지만 모든 원국이 사용하는 건 아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유럽은 경제적 통합에서 정치적 통합으로 통합 수준 높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상대적으로 북부 아메리카는 경제적 통합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도 최근에는 좀 주춤하죠. 그 다음에 북부 아메리카에 있는 그 여기 있는 거, 얘네들은 총 무역액 중 역외, 그러니까 이 얘네들
친구들 외 무역액 비중이 높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다. 얘는 높은데 역내라고 해야겠다. 역내 무역액 비중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끝났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지도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 지역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자, 가는 캐나다의 이쪽 오른쪽이 세인트 로렌스 강 오데오로 빠져나가는 여기를 따라서 식민 지배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퀘벡이고요. 자, 여기 확대해 보시면 영국의 북쪽에 있는 거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아일랜드 위쪽에 있는 북아일랜드, 얘네들 독립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 여기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인데 룩셈부르크 북쪽, 벨기에 북쪽, 라가 플랑드르 지방, 플란다스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나는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의 시료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의 시료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쪽에 있지 않겠죠.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틀린 설명. 자, 라는 남쪽에 있는 왈로니아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따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독립하겠다고 의지를 펼치는 거고요. 자, 가와 다는 모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얘네들은 영어 공용어면서 프랑스어까지 공용어인 거고, 다는 얘는 영어 쓰고 스코틀랜드 말 쓰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네, 그렇죠. 니은 디귿. 정답은 7번의 정답 니은 디귿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 보면, 자, 분리하려고 하는 지역, 유럽에서는 영국에서 실리콘 글렌이라고, 스코틀랜드, 북랜드가 있고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벨기에는 북부 플랑드르, 남부 왈로니아, 저는 왈롱이었는데 왈로니아라고 하더라고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북부가 소득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는 뭐냐면, 북부 아메리카는 하나 배웠습니다. 캐나다의 퀘벡은 영어 플러스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정도 7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자, 그래프의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목별 수출액 변화라고 되어 있고요. 1990년부터 21년 이렇게 세계 무역기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프타가,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협정, 얘네들이 경제적인 통합을 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얘네들이 품목별 수출액 변화를 보면 다 수출액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통합을 해서 효과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멕시코, 캐나다 중에서 수출액 비중이니까 수출 엄청 많이 하는, 다 딱 봐도 미국이죠. 미국. 그러면 멕시코랑 캐나다가 있는데, 자, 멕시코랑 캐나다 둘을 보시면 거의 총 수출액 비율은 비슷해요. 그래서 안에 요 비율들을 이렇게 준 건데, 얘네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어디가 캐나다고 어디가 멕시코인지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가 과거에 좀 더 잘 살았으니까 캐나다다라는 것도 있고, 나가 공업 제품, 그래서 얘네들이 마킬라도라 공업 제품 많이 생산한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캐나다는 멕시코보다 에스파냐 사용자 비율이 높다. 네, 틀린 설명. 자, 나는 다보다.
자, 멕시코는 미국보다 국가 내 1인당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네, 틀린 설명. 자, 다는 미국은 캐나다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네, 딱 봐도 정답 3. 너무 옳지 않은 거네. 네, 그 옳지 않은 거는 가는 나보다. 캐나다는 멕시코보다 에스파니아 사용자 비율이 높다. 1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번이네. 국가 내 나는 다보다 국가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라고 했는데 미국보다는 이 멕시코가 산업화가 덜 됐으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산업화가 덜 되던 시기에 농업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주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미처 몰랐네요. 자, 나는 다보다 국경지대에 마길라도라가 있다. 그래서 나는 다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거고요. 다는 가 출신의 이주자보다 나 출신의 이주자가 더 많다. 다에는 가 출신 캐나다 이주자보다 나 출신 여기 멕시코 이주자 비율이 더 많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 정답은 1번.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경제적인 통합 요 부분에서 북부 아메리카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해놓고 여기는 USMCA 이전 이후 비교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있고 미국은 외 무역액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 멕시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업 제품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캐나다는 뭐 건물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이 꽤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는 에스파냐 쓸 수 있고 국가 내 1차 종사자 비율 가장 덜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라고 하시고 여기 또 특징이 농업 생산 농산물 선물 수출액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하시고 국내 총생산 많겠죠. 미국이 역외 무역액도 높고 국내 총생산 많다 할 수 있고 멕시코에는 공업제품의 비율이 높은데 여기는 마킬라도라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 출신 이주자보다 나 출신 이주자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하면 되죠. 멕시코 이주자가 캐나다 이주자보다 많다. 이 정도 이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는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